그 소개받은 한국독서발전 R&D 부장 김도영입니다. 제가 학회에서 이 발표를 부탁받고 나서 이 귀하신 분들 앞에서 뭘 얘기를 해야지 조금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아까도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이 탄소 중립 넷제로를 가기 위해서 실제로 기술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제 수치만 가지고 지금 역산을 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을 간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기도 되지만 거기에 따른 기회도 이제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 한 해 R&D 예산이 한 150억 되고, 발전 육사, 그 다음에 이제 한전 합치면 1년에 한 1천억 되고, 물론 이제 정부 과제 제외한 그런 이제 R&D 투자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과제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넷제로를 가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 훨씬 더 많은 연구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렇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예전에는 다 한전에서 지금 이제 회사가 나눠져 있고요. 지금 요 그림은 이제 예전에는 저희 한전이 이제 대마불사 큰 세계 거의 최대 규모에서 전력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앞으로는 그런 전력 공급도 과거에는 큰 송전탑, 무조건 용량을 키워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송전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분산형으로 조금 더 이제 첨단화, 그 다음에 이제 분산화돼서 앞으로는 모든 이제 전력 공급이나 사용이 이루어질 거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회사 비전인데 굳이 아실 필요까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한국동서발전은 아까 다른 분도 이야기했지만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원흉이고 주로 저희가 이제 석탄, 화력, 가스 복합을 이제 주 생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지만 2050년 넷제로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의 업의 형태를 완전히 전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 전환을 위해서 이제 국내 이런 이제 다양한 신재생 전원을 실제 건설도 했고, 이제 지금 운영과 건설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고 해외에도 지금 저희가 미국에도 나가 있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특히 동남아,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중심으로 해서 저희보다 약간 이제 미개발 국가 중심으로 많은 계속 이제 해외 사업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그냥 저희 회사가 이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일 텐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제일 이슈가 된 두 단어가 팬데믹과 이제 기후 변화입니다. 그리고 BP에서조차도 이제 2019년만 해도 석유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하면서 이제 화석연료는 끝났다, 앞으로 큰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정부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방침을 발표를 했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전원 구성을 그럼 앞으로 2050년까지 어떻게 바꿔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이제 큰 방향성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안, B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A안이 이제 그린 안입니다. 그래서 A안을 쉽게 말씀드리면 신재생을 대폭 확대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B안은 그레이안이라고 그래서 신재생을 대폭 확대하지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고, 아까 나온 이제 CCUS나 이런 이제 카본 캡처 기술로 그걸 이제 메이크업하겠다. 지금은 이제 C안이 더 유력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곧 바뀔 예정인데 C안은 레드안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큰 포션으로 해서 신재생과
그 기존 화석 연료하고 융합을 해서 그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안이 이제 그 레드인데 여기는 이게 좀 가부자료라서 지금 그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회사가 이제 지금 준비하는 BR이죠.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화력 중심이다 보니까 그 아까 그린, 그레이, 레드 중에서는 이제 그레이 중심으로 그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제 현재 지금 전원 구성에서 2050년까지 완전히 그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이제 그 로드맵을 이렇게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LNG 석탄 비중을 석탄 같은 경우 완전히 이제 제로로 줄이고 신재생과 수소, LNG 일부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변화를 시켜 나가겠다는 이제 정사진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 말로만 할 거냐? 그게 그럼 이제 구체적인 그 달성 방향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신재생 설비도 그 확대를 하고 기존 LNG 같은 경우 수소로 바꾸고 석탄 같은 경우 이제 암모니아나 다른 이제 무탄소 전원으로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그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큰 4개 이제 전략 방향인데요. 그래서 재생 에너지 사업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겠다. 지금 현재 증가율보다는 이제 조금 더 그 변화 속도를 이제 더 빨리 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 효율화인데요. 그 지금 EIA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제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그 새로운 뭐 신재생 에너지 발굴이나 뭐 이제 다른 전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 발전, 송전, 배전에서 로스가 상당합니다. 그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그리드라는 책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전기라는 것은 특성상 저장이 안 됩니다. 물론 ESS라는 장치가 있지만 그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력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로스가 한 3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저감도 계속해 나가는 이제 그 노력을 하게 돼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아까 지금 저희가 그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전원 포트폴리오에 이제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전원 포트폴리오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그러면 이제 필요한가?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이제 연구 분야가 어떤 거냐? 크게 이제 이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신재생 쪽이 제일 그 앞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연구는 이제 계속 활발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기가 이제 전력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전력을 저장하고 다시 사용하고 하는 이제 그 ESS 장치. 그건 굉장히 이제 강의적인 ESS 장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소. 수소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갈 것 같고, 그 네 번째가 이제 그 원자력입니다. 소형 모듈 건조 그 원자력들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저희들도 사실 가장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CUS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로서도 그 탄소를 포집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지금 탄소를 줄이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모든 기술을 다 개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만 CCUS도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몇백억 규모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문점도 지금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 많은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저희한테 부탁받은 것 중에 태양광에 대해서만 오늘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건 이제 그 셀이 CU 자료인데요. 하여튼 태양광은 앞서 말씀드린 신재생 중에서도 앞으로 킹이다. 제일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가격 경쟁력입니다. 지금도 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실제 거의 중국에서 모든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셀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이 너무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서 중국산 태양광 수입을 이제 상당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그 EU 내에서 생산된 그 제품에 한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뭐 아직은 정부 차원에서 그 확실한 대책은 없는데 뭔가 미국이나 EU나 이런 이제 방향으로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나머지 다른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태양광 개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일반 사람들한테 태양광이 의외로 지금은 되게 아까 제가 태양광이 그 신재생에너지 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자연을 훼손하고 그 농지를 파헤쳐가지고 거기다가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고 환경오염이 심하고 그리고 기존 그런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더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폐기물이 처리가 되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태양광의 발전 방향을 효율을 높이는 방향 그리고 이 활용성을 이제 다양화하는 방향 그리고 환경에 절대 그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제약 조건은 이제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너희가 설치를 하는 건 좋지만 기존의 산림이나 그 농지나 이런 부분을 훼손하면서 발전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이제 그 저희 발전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이제 지워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책으로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오늘 그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그래서 BIPV에도 이제 쓸 수 있고요. 기존 그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아직은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곧 의무화가 예정된 이제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유니스타와 같이 이제 그 연구 과제를 개발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현재 중국산 아까도 이제 중국산 제품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따돌리고 이제 그런 기술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 태양광 실리콘 판넬보다 얇고 효율을 높인 그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다시 실리콘 그 태양광 판넬을 해서 그 30% 이상의 30% 이상이면 거의 그 웬만한 화력 발전의 효율이거든요. 그 정도의 효율을 만들어내서 그 가격 경쟁력과 경쟁력과 이제 그런 그 산업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겠다 이제 그런 전략이고 그 중에 키가 이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입니다. 그 기존 전지하고 달리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얇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저희가 그 옆에 보이시는 그림이 저희 회사 이제 본사 건물입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실증 판넬을 붙여서 하는 연구를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 회사에 먼저 도입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이제 산업체나 이쪽에 이제 점점 더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연구 과제에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뭐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로 그 태양광 관련 이제 그 앞으로 시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게 이제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영남대하고 같이 이제 연구 과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는 이제 그 농지나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잠재력이 큰 곳이 이제 논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게 이제 영농형 태양광인데요. 그래서 그 기존 논밭 위에 저렇게 설치를 해서 그 밑에 그 농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향후에는 이걸 이제 스마트팜 형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자동화나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서 그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투자 효율성도 이제 좀 검증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영농형이다 보니까 그 농업 생산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걸 설치를 하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검증을 했는데 현재까지 검증한 바로는 그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도 기존 농작물 효율의 한 90% 정도 수준까지는 농업 생산성이 이제 유지하는 정도로 현재까지는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비도 계속해서 이제 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연구가 계속 또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확대가 될 전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영농형에 필요한 이제 그 요소 기술들이고요. 그리고 아까는 이제 그 제일 끝 부분은 기존 그 영농 그런 이제 그냥 일반 영농했을 때 수확률이랑 이제 그 영농형 태양광을 비교한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태양광이 크게 이제 세 개의 그 기술을 저희가 이제 그 전략 기술로 이제 삼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첫 번째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통한 이제 BIPV, 두 번째가 영농형,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노면 블록형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노면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외국하고 달리 보시면 심심하면 저희들 연말 되면 도로블록 뜯고 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게 엄청난 영세한 업체들도 많고 그 강도나 이런 이제 그런 것도 엄청 부실하고 대신에 그 영세한 업체들이 자주 갈면서 이제 그런 그 생업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건데요. 그 지금 이 노면 블록형 태양광은 그런 저희들이 인도나 오더블록 이런 그 태양광 바꾸는 이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전혀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타겟으로 하는 부분이 그 인도, 차도는 안 됩니다. 차도는 이제 그 차량 파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판넬이 다 깨지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보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옥상 그리고 광장 같은데 이제 많이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노면 블록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청에서도 이제 상당히 관심을 보여서 그 실제 그 폐설로도 그렇고 기차가 다니는데도 그 중간중간에 그 빈 땅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이걸 설치해서 그 기차가 다니지 않을 때는 계속 발전해서 기차에 바로 그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도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 기술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그 기존 태양광 판넬을 보도블록 같이 일정한 사이즈에 딱 그 정형화 시켜서 필요한 강도와 이런 걸 이제 확보해서 그 손실이나 로스나 이런 이제 그 파괴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 2, 3년 됐는데 지금 중구청이랑 서울 상암월 특급 경기장, 울산에도 울산 중구청이랑 지금 거기 심리대반 쪽에 지금 이제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한 3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내구성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을 한번 설치하면 한 20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트랙 레퍼런스는 아직 확보는 안 된 상태지만, 지금 한 3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 그 내구성에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발전 효율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공원들,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길 같은데 그런데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 건물 옥상 같은데, 건물 옥상 같은데도 이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려면 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거기다 이제 태양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깔게 되면 그냥 그 별도의 공사 없이 바로 이제 그 시공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에너지 자립 건물, 앞으로 이게 법제화되고 그 의무화되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이제 확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도로, 이제 광장, 그리고 방조제, 저희가 이제 그 바다도 많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서해 같은 경우 이제 방조제가 상당히 깁니다. 그쪽에도 다 설치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뭐 그 참고로 아까도 뭐 수소나 암모니아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그 두산중공업하고해서 그 2026년 완공 목표로 그 수소 혼소 터빈, 대용량 터빈을 지금 이제 그 연구 과제로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도 이제 그 연소 특성상 그 이제 수소는 가스하고 잘 맞기 때문에 이제 가스 복합에 적용을 하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 성격이기 때문에 물성상 그 기존 석탄 화력에 그렇게 혼소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이제 실증 플랜트까지는 안 갖고 지금 그 아직은 연구실 분류고요. 이것도 2025, 6년 정도 되면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발전소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용하려고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좀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한두 개 받고 세션을 마칠까. 네, 뒤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LX MMA에서 온 권영창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목표 수준의 어떤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면적 기준으로 하면 한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그 아까 제가 저 앞에 저기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 태양광의 효율에 따라서 그 얼마만큼의 이 그 면적이 필요할지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 계통이 한 120기가, 130기가 수준입니다. 근데 향후 1, 20년이 되면 한 더블로 이제 2배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 있는 농지나 그 건물 같은 경우에만 태양광을 설치해도 물론 태양광 효율이 그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130기가보다 3배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건물이나 그 영동형 태양광으로 해서 거의 전력수의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력 수요를 제외한 나머지 가정용하고 일반용 전력 수요는 충분히 그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토에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농지하고 그런 건물 옥상이나 그것만 이용해도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정확한 헥타르하고 그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영농형 가능한 게 저게 한 경기도 정도 면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뭐 질문 있으면 볼까요? 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좀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요즘 중국산 태양광이 사실은 대세라서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아까 EU나 미국은 자국에서 만드는 모듈을 쓰는 걸로 이렇게 많이 좀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는 그걸 못하는 이유가 물론 대외 중국과나 그런 외교 문제라든지 뭐 통상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혹시 발전소 자체적으로라도 이렇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그렇게 국산 모듈을 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사업화를 할 수는 없나요? 특히나 보시면 우리 국내 업체가 최근에 LG전자도 드디어 이제 태양광을 접었고 한국셀만 그나마 남아있는 상태인데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해서 뭔가 좀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예, 그 말씀하신 방향대로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과 EU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하고 이제 그런 무역 정책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막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법제화되는 뭔가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그 저희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이제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게 저희는 이제 국내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이제 외산품 대체하고 국내 기업과 저희가 이제 어차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수익성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공공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국내 기업 중심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계속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궁금한 건데 사실 뭐 물어볼까 자꾸 여쭤보고 싶은데 향만 모든 내 전기세가 얼마 오를까요? 정말 궁금한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사실은 제 발전회사이기 때문에 그 한전 물론 이제 그 요금제도 실장이 제 친한 친구고 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적정 호가 수준으로 봤을 때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실제 한전이 과거도 그랬지만 그 미국에서는 항상 미국 펄크나 이런 데서는 한국에서 전력을 싸게 그 산업체에 공급해서 그 미국의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항상 공격을 하면서 그 한국의 전력 요금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고 이제 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그 이제 그것도 물론 그 연료비용가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하고 틀린 게 미국은 워낙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대학 모든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도 나오고 시엘가스도 나오고 석탄도 그 뭐 알팔레치아탄도 전부 다 그 미국에서 이제 다 생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그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적정한 이제 원가 보상이 되고 하면 최소 2배 이상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참. 자, 다시 한번 좋은 발표 주신 우리 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